모르겠네요. 일단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 제가 왜 이거 모의때 같이 갖고 하려면요. 지금 여기에 오신 어머님들 중학교 2학년, 3학년 어머님들이 주세요. 사실 고1, 2, 3 때 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대학교 대입 설명회 때도 제가 서지 않았어요. 저는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분석을 하는 컨설턴트다 보니까 최 원장님이 아무리 요청을 해도 제가 저는 아이들 지도하고 입학시키는 게 주 목표인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인터넷에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한 번 떠든다고 해서 어머님들 믿어주시지 않지도 않고 우리 프로그램 안내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 설명도 제가 쓰지 않았어요.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1차에서 3차 다 오신 분 계시는데 근데 요번에 2학년, 3학년 어머님들 특목고 너무 요청이 많으니까 궁금한 게 많으니 소장님의 그 자료를 대방출해 주시면 어머님들이 아실 거다. 그러니까 한 번만 부탁드린다 해서 제가 시간을 원래 하실 출근인데 11시에 나와서 제가 반문 세서 PPT를 만들었는데 오늘 고입대입 전형 분석을 제가 왜 해드리냐면 지금 이걸 잘 들어보시면 나중에 대학교 갈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이 와요. 어떻게 연락이 오냐면 그 이름을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분이 다리 다치고 나가는 네, 앞에 네, 이쪽에도 있고요. 고입의 유형을 아셔야 되고 유형을 아신 다음에 지원을 하셔서 대학교에 가시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다니려는 이 일대의 고등학교 유형이 뭔지는 아시다 보니 효성고, 미래고, 한빛고, 자, 일반고죠? 일반고죠? 제가 그 유형을 제일 중요한 페이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서부터인데 제일 위에 보시면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수 최상위권 학생 수 추정 됐어요. 최상위권이 파란색깔. 최상위권. 제가 들고 왔어요. 이거 찍으셔도 돼요. 일반고가 우리나라에 1578개 있어. 1578개. 고등학교 유형 개수예요. 개수가 1578개가 있고요. 외고가 30개. 우리나라에 외고는 30개 있다. 대구국제고가 1개 아니에요. 우사영님. 한 개가 대부분 신설이 됐어요. 작년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국제고가 원래 7개였는데 작년에 하나가 더 신설이 됐기 때문에 8개. 8개예요. 자율고, 자동고, 자사고 다 해서 합쳐가지고 153개. 과학고 20개, 영재고 8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법이에요. 고등학교 유형은 이렇게만 정해. 이렇게만 정해. 라고 나라에서 정했어요. 정해가지고 일반고, 외고, 국제고, 자율고, 과학고, 영재고. 근데 밑에 보시면 영재고 전기라고 써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요. 영재고는요. 어머니들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영재고는요. 영재학교예요. 영재학교예요. 그래서 이거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거 정치를 아셔야 되고 정책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재교육특별법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영재들만 따로 모으는 모집군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일반고 6쪽 있죠? 6쪽 라인은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요? 선행을 하지 말래요. 나라에서.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 선행하면 안 돼. 너희들은 교과에서만 공부해. 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죠? 4, 5년 전에 선행금지법이 발의가 됐죠. 그러니까 그때 저 대치동에서 컨설턴트 했을 때 발칵 뒤집어졌죠. 아니 선행을 하지 말고 대학을 가라고? 말이 돼? 다 떨어지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선행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나라에서 선행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신에서 선행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공부 못해서 이런 학력자 오는데 선행까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더하게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선행금지법이라고 정해놨더니 학원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야.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할 때도 선행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다 걸리는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얼마나 대단하신가요?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이거는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어머니들이 막 항의하셨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거 물러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행이라는 단어만 쓰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법은 여전히 선행금지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도 고등학교에 달리고 있잖아요. 선행을 다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영재고는요. 선행을 맘껏 해도 돼요. 여기는
고등학교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개예요. 영재고는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이 영재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 몇 개 있지도 않아요. 영재고 8개 이렇게 아까 유형 보여드렸고 이렇게밖에 없어요. 영재고등학교를 따져보면 이 알려달라고 하셔서 서울에 서울과학고 120명 뽑고요.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 120명, 대전, 광주, 세종, 인천, 경기 해서 총 우리나라에 8개 있어요. 8개인데 총 뽑는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789명이에요. 요거밖에 안 뽑아요. 대한민국에 영재고등학교는 700명, 800명이 안 돼요. 제가 어바웃 산출 산수가 어려워서 제가 그냥 800이라고 할게요. 영재고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800등 안에 들어야 돼. 800등 안에. 자,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일반고 몇 개라고 했죠? 1,500개라고 했죠? 중학교 개수 몇 개인지 아실까요? 2배예요. 중학교의 개수가 3,000개예요. 초등학교 개수 몇 개인지 아실까요? 2배예요. 6,000개예요. 거기에 789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중학교 아이가 고등학교를 갈 때 6,000개 있는 학교 1등들이 몇 명이에요? 중학교 1등이 6,000명이 넘는데 그 안에서도 789명밖에 뽑지 않으니 엄청 먼 나라의 일이구나 라는 거 감이 오셔야 될 거예요. 수치적으로. 왜? 컨설턴트는 할 수 있어. 공부하면 되죠. 특강 붙이면 되죠. 왜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학원 많아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다. 왜? 우리나라의 학생이 지금 현재 고사 기준 46,000명인데 여기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멀구나. 이 정도만 감만 잡으셔도 돼요. 나중에 또 이제 고일되고 고3되면 그때 설명회할 때 또 이해하는 날이 와요. 자, 그러면 영재고 아까 전에 8개 알려드렸는데 6개예요. 8개 전국 최상위권 해서 제가 이거 언제냐면 계속 5년 전 거랑 현재 데이터가 달라요. 2022년도에는 중복 지원자가 감소했어요. 5년 전에는 지원자가 1,798명이 지원을 했는데 798명을 뽑다 보니까 평균 경쟁률이 15대 1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자가 감소했죠. 가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지원자가 대폭 줄었어요. 4,208명이 지원을 했고 854명이 붙었어요. 업다운은 있어요. 왜냐면 그 해마다 사회배려자 전형이 늘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영재고는 지원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는 쳐다볼 수가 없는 동네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영재고는 정기이기 때문에 4월, 5월달 아이들이 원서를 내고요. 7월달에 발표가 나고요. 발표가 나면 떨어져요. 대치동에 제가 지도할 때 떨어져갖고 가요. 와가지고 이제 어디 기웃대요? 나 영재고 떨어졌잖아. 근데 과학서는 열심히 했잖아. 수학서는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과학은 너무 잘하고 수학도 너무 잘하는데 더 잘하는 애들이 더 많아가지고 내가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어딜 가야 돼? 그 다음에는 나는 그거 가야 돼. 왜? 여기는 후기니까.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하고 20개 있어. 20개 있어. 20개 여기 다 안 보이지만 서울에 2개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140, 160 뽑는다. 경기도에 하나 있어요. 경기국과학고 등록 뽑아요. 자, 인천에 인천과학고 뚜루루루루 다 읽어드릴 수 없어. 제주까지. 과학고는 전국적으로 한 개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20개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국제고. 국제고 볼게요. 우리나라에 7개 있어요. 일단 국제고 면접 질문이랑 이런 먼저 보여드릴 건데 국제고가 7개 있는데 아까 하나 늘었다 그랬죠? 이거 빼고 서울고 여기는 아직 실적이 없으니까 서울국제고 150명, 인천국제고 138명, 청신국제고, 고양국제고, 풍당국제고, 세종국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제고 몇 개? 요거까지 합치면 8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외고 30개 다 나열할 수 없어요. 서울에 6개이고 경기 8개. 서울 경기만 제가 해드리면 외고 하는데 외고 가고 싶다. 자, 서울에 6개 대원외고, 대일외고, 병도외고, 서울외고, 한영외고 이렇게 6개. 경기도에는 8개 있어요. 많이 들어오셨죠?
경기외고, 고양외고, 성남외고 같은 여기 많이 쳐다보시고 우리 학원에 성남외고 들어간 친구들이 있고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말에 팀워크 PT 반으로 수업하는 친구들 수업 이렇게 전까지 경기 미주까지 언제 가요? 이렇게 외고가 30개 있다. 자 그러면 영재고는 아까 전에 정기라고 해서 4월달에 끝나버리고 여기 학교라고 했으니까 빼고 과고, 국제고, 외고 요 바운드 요거 세 개는 많이 들어보셨죠? 통목고 들어보셨죠? 여기가 통목고야. 통목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전사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우리나라에 전사고 몇 개 있는지 아실까요? 우리나라에 전사고 10개 있어요. 자, 우리가 지도하는 서울 하나고, 경기 외대부고, 강원 민사고, 전북의 상산고, 인천의 하늘고, 충남의 북일고, 울산의 현대청운고, 전남의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경북의 김천고 해서 10개 있는데 우리 여기 경북 갈 거 아니고 전남 갈 거 아니고 우리 어디 가고 싶어요? 하나고, 의대부고, 민사고, 전과고 다들 너무 어려워. 우리 상산고 이렇게 여기 4개. 어머님들이 가고 싶은 그 전국 단위 자사고는 하나고, 의대부고, 민사고, 상산고 이렇게 4개 가고 싶다. 우리 여기까지 다니고 싶어요. 자, 기타 잘 보자 공부. 여기에서 아까 전에 돌아가서 최상위권 제가 분류해 드리려는 이유는 대학교 설계할 때 고등학교는 석자 지도인데 A 같이라고 해요. 제가 상산고 하나고 외대부로 지도하는 아이들, 특목PT반 아이들, 그 다음에 특목반으로 지도하는 아이들은 1학년 시험 안 보니까요. 2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자기 학기의 모든 전과목을 다 A 맞춘 친구들만 받아요. 그래서 수업을 지도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준비해도 떨어져요. 더 잘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상위권 아이들의 인원수 분포도를 컨설턴트니까 분석해서 설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1번과 아까 전에 1578개라고 했는데 자, 최상위권이니까 학교에서 보통 300명, 250명 정원이 해요. 영재학교 이런 데는 뭐 100명 단위인데 일반고에서 250명, 300명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전국 최상위권 되려면 학교에서 1등급 전국 최상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1등급일 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입시계에서 전국의 최상위권이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일반고가 1,500개라고 끊었는데 1,500개면은 1등이 각각 학교마다 한 명씩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학교마다 한 명씩 있기 때문에 1등이 일반고에서는 1,500명이죠. 그렇죠? 맞죠? 1,500명. 그러면 2등은? 2등도 1,500명이에요. 맞죠? 1등, 2등 했더니 일반고에서 고등학교에서 1, 2등이 1,500명이 1,500명씩 나오니까 3,000명인데 어라? 이과가 있고 문과가 있다네? 이래가지고 이과 1등, 문과 1등 따로 이과 1등, 문과 1등 3,000명 이과 2등, 문과 2등 3,000명 하니까 전국 최상위 1, 2등 몇 등까지? 몇 명이에요? 4등까지라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 학생 수를 일반고에서는 6,000명 정도 추정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고 30개 있다고 했는데 외고 국제고 여기는 일반고랑 좀 수치는 더 넓게 잡아야 돼.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래도 선발해서 갔잖아요. 선발해서 어떤 면접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 심사에서 붙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1, 2등 아니고 3, 4등 아니고 어디까지 전국 최상위를 잡아주냐면 10등까지 잡아줄 수 있어요. 10등까지는 전국의 입시생을 같이 입시를 뛰는 그 아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상위권으로 외고에서 10등까지는 일반고의 1등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라서 얘네들은 30개 있기 때문에 10등까지니까 최상위권 몇 명? 300명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국제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8개인데 이거 못해요. 8개니까 10등까지니까 최상위권 80명. 맞죠? 자율고, 자사고, 자군고 얘네들도 10등까지 잡아줄게요. 더 많지만 10등까지만 끊어줄게요. 전국에 애들이 너무 많아서 150개 3개니까 최상위권 10등까지 하니까 1,500명 정도 추정한다. 자, 과하고 외고 전원이 1,600명, 전원이 800명인데
얘네들은요, 최상위권은 4등 아니고요, 10등 아니고요, 전원이 다 최상위권이에요. 전원. 이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은 최상위권으로 인정한다. 실제적인 사례가 있죠. 외고에서 4등급을 찍었어요. 이 아이가 멘탈이 나간 거지. 내신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중학교 때처럼 90점 뭐 잘했어 막 이랬는데 갑자기 고등학교를 탁 올라가 버리니까 석차 제도래요. 고등학교는 석차로 따지는 거예요. 점수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이 4%래, 뭐 2등급이 11%래, 3등급이 23%래, 4등급은 더 벌어져 40%래, 5등급은 60%래. 이래 버리니까 얘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하나 틀렸어요. 근데 4등급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멘탈이 털려가지고 엄마나 전학 갈래. 이래갖고 빨리 턴을 했어요. 일반고로. 턴을 해서 뭐 했냐면 얘가 가서 일반고에서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전교 9등 나왔어요. 자, 이런 사례가 있다. 아프지만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유형별로 해서 전국의 최상위권을 분류했더니 다 더해보니까 1280명이에요. 1, 2등에서 10등까지 80명인데, 자, 서영고 정원을 볼게요. 고등학교 이거는 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 지원 현황이고요. 방송하고 있다. 과학고. 내가 설명이 왔는데 아무것도 안 알려준다 하셔가지고 제가 솔직히 이거는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어머님들 다 찾으실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런 거 제가 본 것 같고요. 이건 특목고의 유형 보시면 되고, 전체 경향 이거 고등부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자, 서울대 정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서울대 연대부대 이거 합치니까 몇 명이 나왔나요? 10,000명이 넘죠? 서울대가 정원이 3,171명을 뽑아요. 1학년은. 자, 연세대는 3,418명을 뽑고 고려대는 3,811명을 뽑는 거죠. 서울대, 연대, 고대에 1학년을 뽑는 인원수를 더해보니까 10,000명이 넘더라.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면 아까 전에 전국 최상위권 아이들 1280명인가 그랬죠. 거기 보니까 서울대 정원하고 비교해보니까 비슷하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인데, 아, 현실이구나. 이거구나. 왜 원장님들이 선행 심화하라고, 왜 안 된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다 돼요가 아니라 왜 안 된다 얘기하는 건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는 최상위권 애들만 들어가는 게 일단 데이터상 알아주는 수치예요. 이게 입시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1등급 4%래, 2등급 11일에, 3등급 23일에 점점 해서 9등급까지 고등학교는 석차 제도로 나누는데, 이것도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수학 96점이에요. 제가 미래중학교 요번에 2, 3학년 애들 전원 다 100점 나왔잖아요. 만점이잖아요. 220명 정원에 170명이 100점이래요. 중학교 2학년이 미래중학교가. 따져보니까 70%가 넘어가더라고요. 70%가 넘어가더라고요. 100점짜리 아이가. 자, 이게 뭘 반영하는 거냐면 특목고, 외고, 영재고, 과고 들어갔을 때 내가 등급을 석차 제도니까 100명이 있는 학교에서 1등급 들으려면 점수 아니고 4등 해야 1등급 되는 거잖아요. 맞죠? 모르시면 오늘 등급 제도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인데 1등급이 되려면 4%래, 상위. 2등급은 4%, 7% 누적해서 11%가 2등급이야. 5등부터 11등까지가 2등급인 거지. 100명에서 내가 2등급 되려면 11등 안에는 꽂혀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300명 있는 학교다라고 하면 내가 1등급 되려면 4, 3, 10에서 12등까지 돼야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점수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학시험 문제를 너무너무 쉽게 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상이라는 걸 볼 텐데 그 수상에서 시험을 너무 쉽게 내다 보니까
또는 어렵게 내도 잘하는 애들 너무 많다 보니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애들이 수학을 만점자가 50명이야.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미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만점이 50명이야. 100명이 있는 전교생 100명 중에서 만점이 50명이야. 근데 51번째 아이가 서술형에서 뭐 하나 잘못 써가지고 마이너스 1점 처리를 강조를 받았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 몇 점이에요? 수학 99점. 이 친구 99점짜리 수학 잘해요, 못해요? 잘하는 애예요. 자, 얘 몇 등급? 얘 몇 등급? 5등급. 네, 51번째잖아. 그러니까 5등급이 몇 프로래? 60%래졌어. 이게 석차제도야. 이렇게 냉정한 현실이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대한민국 교육이 다 잘못됐어. 왜 이렇게 짠 거야? 애들이 많아서 경쟁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짤 수밖에 없다. 이런 게 현실이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를 만나신 분들은 정말 요거를 꼭 킵하고 가셨다가 얼마큼 선행을 열심히 심화하셔서 고등학교 올려보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중학교 때 아이들을 계속 3번이고 4번이면 어때요? 돌려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입시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설계를 해줘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학 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기본적인 교과에 충실하지 않고 컨설팅 해봐야 효과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이 A반, U반, I반, P반 있는데 A반은요 솔직히 설계할 게 없어요. 다 1, 1집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지역균형으로 해도 되고 그냥 정시로 해도 되고 얘네들은 점수가 되니까 다 들어갔을 때 오래 설계하기 힘든 아이들이 누구냐면 3, 4, 5등급 대 아이들이에요. 3등급, 4등급, 5등급. 여기 보세요. 1등급과 9등급이 4%, 4%예요. 상위 4등급, 하위 4%. 여기 아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3등, 4등급, 5등급, 6등급 요 아이들이 문제인 거예요. 요 아이들이. 7, 8%는요 솔직히 의미가 없죠. 이 친구는 한 개 더 맞추고 한 개 더 틀리고 뭐 이런 거니까 여기는 다른 재능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다른 좋은 재능이 정말 창의적인 재능이 있을 수 있다. 옛날에는 창의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그런 전형으로 그때 등급 안 봤을 때 뽑은 적도 있어요. 연세대에서 아시나요? 곤충 박사라고 해가지고 곤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춘천고에 어떤 강택땡 학생이 얘가 이제 고3인데 원서를 써야 되는데 학교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3 선생이 얘는 왜 이렇게 학교를 안 나오나 이유를 알고 보니까 얘가 안경을 꼈는데 눈이 너무 나빠요. 시신경 안구 건조증인가요? 뭐 안구 뭐가 사물이 초점이 안 맞아서 흔들려 보이는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거 어지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필이면 살고 있는 데가 강원도 춘천이라 산으로 둘러